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러시아가 이 곡물 수출과 관련해서 협정 파기 소식 속에서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JDI 파트너스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러시아가 이제 또 다시 식량 무기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또 곡물 수출 합의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오늘 그에 따른 관련주 많이들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 핵심 쟁점과 함께 오늘 관련주 살펴봐 주시죠. 네, 자 이렇게 이슈가 러시아발에서 한 번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곡물 가격. 이 중에 핵심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은 가지실 텐데, 자 우선 세계 3대 곡창지대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우크라이나의 흑토,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죠. 그리고 북미의 프레리,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하자면은 이제 세계 4대라고 뽑히려면은 이제 중국 정도가 추가될 수 있는데요. 이 전쟁이 아니어도 이 모두가 지금 어려움을 올해 봄부터 좀 겪고 있었습니다. 뭐 가뭄으로 인해서 북미 지역 그리고 아르헨티나 지역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서양 쪽에서는 밀이 주식이기 때문에 밀, 그리고 뭐 옥수수, 그리고 뭐 이런 뭐 대두, 뭐 콩, 뭐 이런 쪽 다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밀 수출국 뭐 1위와 5위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농경지가 한 3분의 1 정도가 훼손됐다라고 우리가 뉴스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회복하는데 사실 바로는 어렵고, 곡물 수출이 재개된다라고 해도 2년 동안은 어렵다라고 합니다.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핵심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수출이 된다 해서 바로 기존의 수확량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시대에 열린 이후에 꾸준하게 국제 식량 가격은 오르고 있었다라는 것. 여기에 이제 전쟁은 기름을 좀 붓고 부채질을 한 격이 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전쟁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세계 식량 지수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3월에 전쟁이 2월 말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3월에 역대 최고 지수를 찍습니다. 159.7까지 찍은 다음에 6개월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슈가 터졌기에 다시 한번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폴란드 외교부에서는 이제 SNS를 통해서 러시아의 결정은 이제 모스크바가 어떤 국제적 합의도 유지할 의사가 없다라는 또 다른 증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기사들 뉴스에 많이 나오면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은 안 됩니다. 자, 외교부나 정치적인 입장, 외교적인 입장에서 발표되는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인 부분 혹은 반어법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심리적인 부분, 상대와 기싸움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구간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뭐 삼별초 항쟁이라던가 많은 항쟁이 있었죠. 끝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지금 거의 뭐 세계 위인 역사상에도 남을 정도로 외교를 잘 펼치고 있는데 잘 버티고 있고 지금은 전선을 밀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좀 어떻게 보면 위기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러시아는 침략 전쟁을 했지만 처음에 발단은 이제 푸틴이 지시를 내려서 공격을 했지만 사실 모르고 전쟁에 임한 병사들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다. 그래서 무언가 합의를 보고 싶고 국제유가 상한선 부분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더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중심으로 이 완화되는 조치에 의해서 러시아가 조금 더 숨통이 트이게 만들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의 발언이 아니겠느냐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가 이
식량 무기화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쟁 때문만은 아니고 또 외교나 이 정치적인 뉴스만으로도 볼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 세계 밀수출국 간의 전쟁은 좀 고조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음식료주는 원가 상승과 또 판가 인상이 기업의 실적을 좌우하는 요인일 텐데요. 이 러시아의 식량 무기화 이슈로 이 음식료 기업의 4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원가 상승, 판가 상승 이런 부분이 음식료 부분뿐만 아니라 대다수 이제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핵심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래도 식량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미국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긴축을 강화하고 있었죠. 연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이번 주에 있는 FOMC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는데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메리 데일리 총재 발언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자, 앞으로는 금리 인상 기조를 좀 완화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다. 속도 조절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식량 가격 인상 그리고 곡물 가격 인상이 잠깐 반짝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 실적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엄청나게 기업 실적이 좋아지거나 갑자기 반짝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나 할 가능성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다. 기존에 3월 달에 이제 곡물 가격 인상된 다음에 그 후에 보셔도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가 올랐을 뿐이지 기업의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간 정도 수준은 아니다.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보셔야지 갑작스럽게 4분기만 반짝 실적은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료 관련주 하면은 이름에서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한일 사료를 대표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 팬데믹 시절부터 국제 곡물 가격 식량 지수는 항상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상향은 가운데 작년에 실적을 멋지게 내고 나서 올해 전쟁 이슈까지 터지면서 저점 1,800원 초반부터 해서 8배 이상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점 대비해서 보니까 굉장히 저렴해 보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15원에 비해서는 지금 6,000원 전후 구간이어도 3배 이상 올라와 있는 가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올라간다고 해도 한 번에 8배 상승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슈적인 수급적인 부분에 탄력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구간에서도 3배 이상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이 계속 나오기라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연속적인 상승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단기적으로 이 이슈가 일단락되면서 다시 한번 어떤 대화로 연결이 되는지 얼마 전에만 보셔도 푸틴이 핵 카드를 꺼내고 나서 훈련도 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뭐 했습니까? 목적은 안정적인 영토 합병을 위한 것이었죠. 자, 그렇듯이 무언가 행동이 나오고 발언이 나오면은 그 뒤에 무언가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뒤에 따라오는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적인 걸 보실 때는 최초에 발생했을 때는 8배 상승한 것처럼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그 흐름이 꺾이고 지금 처음도 아니죠. 최근에도 한번 이슈가 돼서 올라왔다가 내려왔고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이슈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제한적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타당하다라고 합리적인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가와 판가 상승에 따른 4분기 음식료 기업의 이 상승의 이 전망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실적으로 좀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식량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이 되었다는 점 또한 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이 러시아의 침공 후에 이 사료와 곡물 또 식품 관련주가 굉장히 급등세 보여주는 모습 보였었죠.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관련주들 많은 분들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또 재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아니면 신규 접근을 해도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서 이제 보유하셨다라고 하면 좀 어려운 구간을 겪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접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슈가 나와서 곡물 가격이 잠깐 반짝 상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긴축 정책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앞으로 완화 기조로 바뀐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 지수가 점점 내려가고 있죠. 미국에서 CPI 지수는 아직까지는 조금 덜 잡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려는 가고 있고, 그리고 PPI 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미 일부는 완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긴축으로 해서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좀 완화 기조가 나온다라고 하는 러시아는 단기 이슈다라고 보시고요. 실시간이 이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으신 분들 있죠. 실시간 대응 가능한 그런 시간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만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격 정도를 보면서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자,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기존에 러시아 관련 이슈로 해서 이 곡물 가격, 사료 가격 이 부분 외에도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었죠. 천연가스 그리고 유가 쪽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GSE라는 종목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 보시면 보세요. 한 차례 여름에 이 종목이 급등을 보인 다음에 그 봄에 급등을 보인 다음에 휴식을 나오다가 여름에 다시 한번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올라오면서 거래량은 터지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고점인 거의 9,000원 부근하고 지금하고는 거의 절반 수준의 가격입니다. 4,000원대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기술적 반등은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을 노려보실 수는 있는데 길게 보는 거는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런 종목들처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료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남해화학이 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비료주 중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9,000원 구간을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종가까지는 봐야겠지만 거래량도 폭발하고 있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대신 좀 무거워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때 나는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이슈가 있을 때 안정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000원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 남해화학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먼저 대장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성홀딩스는 이제 밀 거래 쪽으로 해서 이슈가 되면서 오늘 뭐 강력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 종목은 9,000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9,000원 구간에 장기 평선이 놓여 있고 오늘 터치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9,000원을 넘어갈 때 종가로 안착할 때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윗꼬리를 달고 나서 쭈릉 밀렸을 때 좀 저가 메리트가 있을 때 하셔야지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이 종목은 한 이틀 이상 지켜보시면서 요 8,000원 전후 구간 가장 좋은 건 한 7,500원까지 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안 내려올 것 같으니까 8,000원 전후 구간부터 분할 매수를 한다. 가격 메리트를 본다라고 하면 아니면은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기다렸다가 9,000원을 넘어가서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매매한다라고 보시면은 단기 급등주로는 이 종목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자, 고려산업이나 뭐 대주산업 같은 경우 볼 수 있는데 대주산업은 제가 고려산업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고려산업은 5,000원 구간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5,000원 구간 정확하게 터치하고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남해화학 정도만 9,000원을 넘어가 있고 신성홀딩스 윗꼬리 달고 밀렸죠. 고려산업 같은 경우도 저항 구간 오늘 갭으로 넘어가나 싶었는데 결국은 음봉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종목들은 고려산업 같은 경우도 5,000원이 넘어갈 때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은 굳이 싸다고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항이 얼마 남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렸다가 5,000원을 넘어가고 나서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슈가 크게 되지 않았는데 직접적인 종목이 아니라 간접적인 종목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나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요즘 피트니스 산업 굉장히 뭐 발달을 하죠. 네.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해서 뭐 랭킹닷컴이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유명하고 저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푸드나무라는 종목은 항상 이런 식량 관련주, 사료 관련주가 움직이면은
후발주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후발주 쪽으로 한번 단발성 상승이 나오면은 그날 상승이 나오는 날 오전부터 여러분들이 좀 차익 실현을 일부 해나가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이 나올 때마다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날마다 윗꼬리는 항상 기본입니다. 근데 탄력적인 움직임을 한 번씩 보여요. 거래량이 나오고 오전에 강력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만 매매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직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미리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기다릴 수 있는 분들, 좀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지금 2만 원이 회복될 때 정도의 매매를 하셔가지고 당일날 거래량이 생성되고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회의 들어가시거나 하면은 바로 실시간 대응 안 되시니까 미리미리 예약으로 매도를 걸어놓고 체결되게끔 분할 매도를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취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지금 볼 때는 이렇게 후발주 쪽을 노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도 이제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커피 가격이 이렇게 주르륵 내려오면서 썩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 종목은 이제 5,500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단발성 이슈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5,500원을 회복할 때 보시고 푸드나무를 먼저 보시면서 2만 원 회복하는지 보시고 그 뒤에 한국 맥널티 5,500원. 만약에 이 종목이 먼저 움직이면 매매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목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후발주 쪽을 노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식량 가격 상승 우려 속에서 오늘자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여러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에너지주부터 해서 많은 비료주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을 꼽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탑픽 종목을 꼽자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직관적인 종목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섹터가 당장은 이슈를 받고 있다라고 해도 이 섹터가 한없이 계속 선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 인상 완화 기조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움직여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면은 그 타이밍에는 대형주들이 좀 움직여야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데 사료주는 사실 시총이 매우 낮습니다. 거의 지수하고는 상관없이 지수가 조정받을 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알맞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료주는 뭐 대세 상승이 되기에는 좀 사실 쉽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제 핵심이 되고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대형주 쪽, 이런 섹터 쪽으로 자금이 좀 집중되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수급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이 섹터는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이 한일 사료를 제가 간단히 가격과 함께 봐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자, 이슈가 아닌 시장의 핵심이 다른 쪽으로 가 있고 지금 이 종목이 이제 단발성이다라고 하면은 가장 직관적이고 상승률, 탄력 있고 그리고 주가 복원력이 좋은 종목을 봐야 됩니다. 주가 복원력이라는 것은 이제 지수가 밀렸을 때, 이 종목이 밀렸을 때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도 타이밍을 주는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단발성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타이밍을 놓치더라도 추후에도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뭐 겨울 되면은 이제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매매에 실패해도 추후에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직관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자, 가격대는 지금 5,500원에서 6,000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이 구간을 오늘 갭으로 해서 잘 넘어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밀리고 있죠. 자, 이 음봉이 종가까지 해서 6,000원을 좀 유지해줘야 되고 6,000원 흔들더라도 6,000원 구간을 버텨만 준다라고 하면 이번 주만 버텨주면 됩니다. 이번 주까지만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이 이평선들이,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따라 올라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한 차례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정 구간에서 보시고 만약에 6,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6,000원 회복되는 걸 좀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가장 직관적이고 주가 복원력이 좋은 그리고 가장 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한일 사료를 보시는 게 좋고요. 추가적인 욕심을 너무 많이 안 부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예상과 다르게 이제 지수 집중돼 있는 종목 쪽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고 이 사료주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관심이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한 7,5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익률이죠. 만약에 길어진다라고 해도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탑픽주는 한일사료를 말씀드리고 길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단발성으로 본다. 그리고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에만 보는 것이고 목표가를 넘어갔을 경우에만 본다.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줄 그럴 경우에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좀 다른 시장에 집중되고 있는 섹터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